모델링을 할 때 모델링하는 방법 중에 지금 그 책에 나와 있는 스케치를 이용해서 설계를 하는 모델링을 하는 방법이 있고, 스케치. 두 번째는 이건 이제 스케치라고 합니다. 스케치. 그리고 커브라는 형태, 이거를 우리가 곡선이라고 합니다. 곡선. 자, 커브의 뜻이 뭐냐면, 커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인, 선이죠, 선. 그리고 원호, 아크. 그리고 원호. 그 다음에 서클. 원이죠, 원. 그 외에 렉탕글, 사각형, 엘립스, 타원 등등 폴리곤 이런 것들의 선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총칭하는 말을 커브라고 합니다. 선도 커브고 스케치도 커브예요. 이 커브라는 거는 선의 형태로 되어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커브라고 하는데, 스케치, 그 다음에 라인, 아크, 서클, 렉탕글, 폴리곤, 엘립스 등등등 이런 선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모든 형태의 부분은 우리가 커브라고 합니다. 곡선이라는 뜻이에요. 곡선. 곡선을 가지고 설계하는 방법. 세 번째는 솔리드를 가지고 설계하는 방법. 네 번째는 서페이스를 가지고 모델링을 하는 방법.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그럼 솔리드가 뭐고 서페이스가 뭐냐에 대해서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 스케치는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변수를. 이걸 우리가 4개의 변수라고 하는데, 변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변수를 가지고 있고 구속을 가지고 있고 구속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이 났다든지 어떤 선을 내 마음대로 치수해서 제어를 하고 싶다. 이럴 때는 스케치로 설계하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말했다시피 연관성이며 파라메트릭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스케치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NX에서는 중요하게 여기는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골자는 대부분 다 스케치로 할 겁니다. 나중에 수정이 났을 때 쉽게 형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스케치로 하는 게 가장 최선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커브는 4개 변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속 조건 같은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솔리드는 일종의 덩어리를 말합니다. 덩어리. 좀 이따 이제 그 용어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 얘는 일반적으로 이걸 솔리드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 3D 모델링은 솔리드가 최우선입니다. 최우선. 하지만 서페이스로만 되어 있는, 서페이스는 일종의 두께가 없는 껍데기를 말합니다. 두께가 없는. 그래서 서페이스 6개가 뭉쳐지면은 그게가 솔리드가 됩니다. 근데 그냥 얹어 놓는다고 해서 걔가 붙는 건 아니고요. 걔를 조인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크게 4가지로 되어 있다는 거. 자, 그러면, 그거 앞서서, 먼저, 우리가 하는 그 모델링은 3차원 모델링이죠, 3차원.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점이죠, 점. 포인트라고 하죠. 포인트, 점이죠, 점. 점은 차원이 없어요. 그래서 무차원입니다. 무차원. 일반적으로. 차원 자체가 없이 좌표만 있습니다. 좌표만. 그러니까 거기에 반해서 요렇게 점 2개를 연결한 놈을 우리가 선이라고 하죠. 라인이라고 합니다. 라인. 선이죠. 선. 얘를 1차원이라고 하죠. 우리가. 얘는 방향이 한쪽 방향밖에 안 되죠. 여기서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면이 아까 말했던 서페이스입니다. 서페이스. 이게 2차원이죠. 얘는 오로지 2개의 차원으로만 이렇게 좌표계가 이렇게 이쪽과 그리고 이쪽, 양쪽이지 다 이쪽 양쪽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차원은 이렇게
두께를 가지고 있는 일종의 덩어리입니다. 이게 육면체죠. 이게 3차원이라고 해요. 얘를 서페이스라고 합니다. 아까 서페이스 했었죠. 서페이스. 얘는 두께가 없어요. 서페이스. 그리고 솔리드는 6개의 방향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좌표계가 있고요. 얘가 이쪽으로 움직이고 이쪽으로 움직이고 아래 위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게 3개의 병진 자료도와 그 다음 여기가 회전을 해요.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고 회전 그래서 3개의 이동과 3개의 회전 방향을 가리킨다고 해서 이거를 육면체에 대해서는 이 구속이 총 6개가 나옵니다. 이거를 3차원이라고 합니다. 3차원. 이때 이 녀석을 솔리드라고 합니다. 솔리드. 두께를 가지는 덩어리. 이게 솔리드의 정의입니다. 솔리드가 뭐냐 그러면 두께를 가지는 덩어리. 그래서 우리는 이 3차원 모델링을 배울 거예요. 3차원 이 두께를. NX 같은 경우는 서페이스가 안 되느냐? 아니에요. 서페이스 됩니다. 서페이스도 많이 씁니다. 특히 금형에서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솔리드 모델링을 한다는 거. 유저 인터페이스 이렇게 나옵니다. NX에 관련된 그 영역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1번은 Quick Access Toolbar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뭐 잘하고 저장도 있고요. NX 한번 켜볼까요? 그래서 얘가 이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럼 NX를 딱 띄우면은 모양이 되는데 방금 여기서 말하는 부분이 이제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영역을 말하는데 여기 요거는 창을 내리고 이거는 다 아시죠? 프로그램 하시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창이라는 게 있습니다. 창. 이거는 뭐냐면은 그 창을 여러 개 열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어떤 파일을 3개를 계속 열기 해서 열었다 이거죠. 그럼 이 창에 보시면 작업되어 지금 열려있는 파일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안 돼 있죠. 요걸 눌러서 찾는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 보면 새로 만들기와 열기가 있는데 새로 만들기는 말 그대로 새롭게 설계를 시작할 때 창을 열어서 작업을 할 때 여는 그거를 새로 만들기라고 해요. 열기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애를 불러오는 거죠. 그래서 걔가 요 밑에도 있어요. 새로 만들기, 열기. 자, 그게 Quick Access Toolbar, Save, Open, New 등과 같이 일반적인 사용 기능의 툴바다. 다음은 리본바. 자, 이게 NX,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 학교에서 NX 7.5를 교육할 때까지는 어떤 탭을 했다? 예, NX가 크게 2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클래식이라고. 오토캐드도 요즘은 이제 클래식을 잘 안 쓰는데 클래식이 있죠. 클래식. 옛날 타입. 자, 이 타입을 1번 뭐라고 하냐면 아이콘 타입이라고. 아이콘 타입. 아이콘 바라고 하죠. 아이콘 바. 그리고 현재 요즘 쓰고 있는 타입을 우리가 뭐냐 리본바라고 합니다. 리본바. 영어로 안 쓰고 한글로. 리본바. 자, 리본바가 뭐냐면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그 NX 말고도 오토캐드고 뭔 프로그램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파워포인트고 전부 다 어떤 타입으로 가고 있다? 리본바 타입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메인 기능이 있고 메인 기능이 이렇게 보이고 그 옆에다가 서브 기능들이 이 서브 기능 1, 서브 기능 2 이런 식으로 서브 기능 3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 타입을 리본바 형태라고 합니다. 그럼 아이콘바는 어떻게 했냐? 전부 다 서브 기능 1, 서브 기능 2 이런 식으로 이게 아이콘으로 배치되어 있는 타입입니다. 그거를 변경하는 거를 설명해 드릴 텐데 그 옛날 거 쓰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리본바가 헷갈려갖고 잘 안 쓰려고 하는데 저희도 NX 편이 바꾸면서
리본바로 갔어요. 앞으로 추세에 따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새로 만들기를 누르신 다음에 자, 새로 만들기를 누르시니 창이 떠요. 이때 제일 왼쪽에 상단에 모델 그리고 모델의 모델링 이거 단위는 밀리미터인가 확인하시고 일단 저장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아무거나 눌러도 됩니다. 이름도 그냥 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확인. 네, 그럼 NX 창이 뜹니다. 이렇게. 자, 현재 되어 있는 이 구조를 리본바 구조라고 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메인 기능이 있고 예, 그 밑에 서브 기능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또 나머지 기능들은 여기에는 더보기를 누르시면 지금 또 요 안에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것도 더보기 누르시면 이 기능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기능이 많이 안 나오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 기능이 아직까지 풀로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 그 외에도 지금 보면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나온 리본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아이콘바로 어떻게 바꾸느냐? 아이콘바로 바꾸는 거는 여기에 보면 메뉴가 있어요. 메뉴 밑에. 자, 메뉴에 있는 이것들은 NS 7.5 버전 이하일 때 사용하는 풀버입니다. 걔들 헷갈리지 말라고 지금 NX10이 들어와 있어요. 그 메뉴에 가면 환경 설정이 있습니다. 자, 이쪽에 들어오는 거는 수시로 들어올 겁니다. 환경 설정은. 수시로 환경 설정을 바꿔가면서 설계를 할 거기 때문에 수시로 들어온다는 거. 이 안에 들어오셔갖고 환경 설정 안에 가면 저 밑에 사용자 인터페이스,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자, 그 옆에 컨트롤 플러스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가 뭐 하는 게 뭐다? 단축키예요, 단축키. 얘를 딱 눌러줍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럼 창이 뜹니다. 예, 뜬 창에서 첫 번째 레이아웃에 들어오니까 뭐가 있다? 예. 리본바냐 클래식이냐 물어봅니다. 그럼 아 좋아 나는 클래식이다. 클래식을 딱 클릭한 다음에 확인하니까 저 위에 다 바뀝니다. 이렇게 아이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이콘바입니다. 이렇게 아이콘으로 되어 있죠. 이게 아이콘바 옛날 클래식이에요. 클래식. 근데 요즘은 저희는 학교에서 클래식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메뉴가 없어졌죠. 이게 메뉴입니다. 메뉴. 그래서 환경 설정에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리본 표시를 확인 누르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저렇게. 우리는 리본바 형태로 합니다. 자, 이게 여기 리본바가 그 다음에 3번은 탑보드 바랍니다. 탑보드 바. 이 보드에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탑보드 바 이거를 탑보드 바라고 합니다. 이거를 여기를 탑보드 바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오스냅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스냅 요겁니다. 여기서부터까지. 자, 이게 어떤 기능에 따라 걔가 사라지고 안 그러면 지금 이렇게 색깔이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건 눌러져 있는 거죠. 이렇게 눌러져 있기도 하고 풀리기도 하고 그래요. 어떤 기능에 따라서. 그건 자기가 자유자재로 껐다 켰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오스냅이라고 하는데 오스냅은 뭐한 놈이냐. 물체를 선택하거나 할 때 여기에 적혀져 있는 공간대로 지점대로 자동으로 연결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포인트를 찾아내는 어떤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오스냅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왜 중요하게 하겠냐면 오토캐드에도 오스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걔를 알 줄 알면 똑같아요. 걔하고 똑같다는 거. 그러니까 그거 외에도 선택을 할 때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하는 필터가 있고요. 여기도 역시 필터가 같이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그 화면을 등각투상도로 보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얘를 눌러보면 평면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늘에서 본 거 탑이라고 하죠.
프론트 이런 뷰들을 여기에 이걸 잘 보고 하늘에서 본 방향대로 회전을 해라. 그러면 이렇게 회전을 하죠. 하늘에서 본. 정면에서 본 타입으로. 정면에서 본 타입. 이게 바뀌어요. 자, 이렇게 등각으로 본 것들, 등각으로. 이것들을 뷰를 뭐 보는 것들, 색깔을 입히는 것들, 이런 어떤 그 장치들이 여기에 보드, 탑보드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리소스바. 리소스바는 NSS 여기를 리소스바라고 합니다. 여기를. 자, 이 리소스바는 활용하는 게 아니고 작업할 때 얘를 수시로 눌렀다 켰다 합니다. 어떤 부분을 보기 위해서. 그다음 5번. 5번은 화면이죠. 그래픽 윈도우. 여기를 그래픽 윈도우라고 합니다. 여기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그래픽 윈도우. 이거 모델링 되는 화면이에요. 6번은 라이트 레프트 버튼 보드. 그 다음에 7번은 큐 스태츄 라인. 자, 이걸 우리가 일명 큐사인이라고 합니다. 큐사인. 큐사인 뭐냐면 명령에 대한 부분을 지가 보여주는 거예요. 명령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서 메뉴에 왼쪽에 메뉴에 삽입에 쭉 내려가면 특징 영상 설계 요 안으로 내려가면 블락이 있네요. 블락. 자, 얘를 딱 꺼내니까 뭐라고 하냐면 Q 사인을 냅니다. 어디서 밑에서. 요 왼쪽 하단에 보니까 점을 추정할 개체를 선택해라 이랍니다. 점을 추정할. 그리고 아무 때 찍어 보습니다. 화면에 꾹. 첫 번째 버튼, 1번 버튼. 자, 그러면 여기서 치수 기입을 할 수 있습니다. 100에 100에 100. 여기서 이 지가 Q 사인을 점 선택했고요. 확인. 그러면 이런 식으로 블럭이 만들어집니다. 요 밑에 Q 사인을 보는데 이게 밑에 있으면 눈이 필요해서 안 돼요. 그래서 옮깁니다. 메뉴에 환경 설정에 역시 사용자 인터페이스입니다. 메뉴 환경 설정 사용자 인터페이스 선택을 하시고 여기서 보면 첫 번째 레이아웃에 보면 Q 상태 행 위치 아래쪽이 아닌 위쪽 Q 상태의 행의 위치 위쪽 확인. 예, 그러면 이제부터 Q 사인이 위에 나옵니다. 밑에서 사라지고 위에서 Q 사인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설명이 끝났고, 자, 기능들이 다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기능들 한번 다 끄집어내 보겠습니다. 아까 리소스 바라고 있었죠. 리소스 바 쭉 내려가면 어디로 가냐면 저기에 망치하고 드라이브 그 스패너 모양의 기능이 있습니다. 망치하고 얘 눌러볼까요?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이.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이 나오고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는 내용에서 제일 위에 보면 고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올 수 있는 기능을 다 나오게끔 하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보면 자 이거 보세요. 여기 첫 번째 더보기 보면은 몇 개 안 되죠. 요거 해봤자 7개, 11개예요 지금 이 기능이. 근데 어드밴스를 딱 누르고 자 바꾸겠습니까? 예. 그 다음 더보기를 누르니까 엄청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있는 기능을 다 꺼내는 거예요. 어드밴스가. 근데 내가 이거 꺼낸 거 다 저장 다 해놨는데 다시 꺼내면 어찌 됩니까? 다 흐트러집니다. 원상태로. 이것처럼 돼. 내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필요한 기능들을 막 꺼냈어요. 꺼내가고 이런 저장도 해놨어. 이거 누르면은 다시 원상태로 다 바뀌게 된다는 거. 이게 처음에 할 때만 꼭 눌러주고 그 다음부터는 찾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이제 작업하다 보면은 첫 번째 홈이죠. 홈에 보면 여기에 요 안에도 있습니다. 기능이 있는데 자꾸 이거 눌렀다 다시 찾으려니까 귀찮으니까 이 화면에 많이 쓰는 기능들은 끄집어내버리는 겁니다. 많이 쓰는 기능은. 그럼 이제 끄집어내겠습니다. 끄집어내고 이 환경을 롤로 저장할 겁니다. 롤로. 그걸 롤이라고 합니다. 이 기능과 단축키라든지 아이콘 배치라든지 이거를 저장하는 파일을 롤이라고 했는데 아까 어디에 저장이 된다? 예, 사용자에 NX100 안에 저장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자, 이 상태에서 아이콘을 끄집어내 보겠습니다. 아이콘 끄집어내는 거는 여기에 빈 여백에 마우스 세 번째 버튼.
자, 마우스 컨트롤도 설명해 줄게. 일단 끄집어내고 나서. 자, 이렇게 막 나와요, 이렇게. 자, 제일 밑에 있는 사용자 정의. 창이 바뀝니다, 이렇게. 아이콘을 추가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쭉 내려가다 보면 메뉴 있습니다, 메뉴. 메뉴 옆에 플러스 있죠? 플러스 누릅니다. 아무래도 삽입을 하는 거니까 삽입에 있습니다. 삽입에. 여기에서 삽입을 누르니까 요 옆에 플러스 말고 삽입을 누르면 오른쪽에 스케치와 타스크 환경의 스케치가 있습니다. 이 스케치를 우리가 일명 다이렉트 스케치라고 합니다. 제 시간에는 안 씁니다. 자, 얘를 어떻게 절로 집어넣냐면은 여기에 있는 타스크 환경의 스케치를 클릭하고 손을 안 뗍니다. 클릭하고 손을 안 떼고 얘를 선택 첫 번째 버튼을 손을 안 떼고 일로 쭉 끄집어 올립니다. 끄집어 올려서 여기다가 이렇게 요 안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고요. 요 바깥에 이렇게 지금 라인이 진하게 나오죠. 이렇게 여기 넣으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아이 모양이 나오죠. 아이처럼 이 제일 끝에 넣으라고. 이러고 나서 손을 탁 뗍니다. 그럼 아이콘이 들어가죠. 근데 얘는 여기 들어갈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일로 가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로. 타스크 환경의 스케치 제일 첫 번째로 보냅니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 선생님 일로 빼고요. 내가 이 아이콘을 빼려고 하는데 안 빼지는데요. 여기서는 안 돼요. 그럼 어떤 상태에서만 아까 본 것처럼 빈 여백 사용자 정의 상태에서만 아이콘을 이동하거나 빼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메뉴로 와서 삽입. 방금 태스크 환경에 스케치를 넣었습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 플러스를 누릅니다. 삽입이에요. 자, 그리고 곡선을 클릭합니다. 곡선. 곡선을 아주 많이 씁니다. 아주. 그래서 선 원원은 안 하고 바로 밑에는 기본 곡선을 씁니다. 왜 이건 안 하느냐? 얘는 기능이 많아요. 그리고 얘는 어소시에이티브 카피 라인이라고 해서 연관성 라인이라고 해서 얘는 비연관성이고 얘는 연관성이고 그래서 두 개를 혼용을 해야 돼요. 일단 가장 많이 쓰는 기본 곡선을 딱 누른 다음에 손 떼지 말고 어디 갔냐? 그렇죠. 기본 곡선을 딱 누르고 손 떼지 말고 요 옆으로 와서 이렇게 놓습니다. 기본 곡선을 뭐로? 메인으로 놓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옆에에 렉탱글을 넣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못따기, 다각형, 타원, 기본 곡선 직사각형, 곡선 못따기, 다각형, 타원. 자, 포물선, 쌍곡선 이런 건 안 합니다. 내려와서 헬릭스도 필요 없고요. 예. 스튜디오 제일 밑에 보면 스튜디오 스플라인 넣을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편집 기능으로 갑니다. 그래서 위에 편집에 플러스를 누릅니다. 편집부터 할까요? 편집을 딱 누르고 편집 플러스 누르는 게 편집. 자, 오른쪽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쭉 내려가다 보면 개체 디스플레이 있습니다. 개체 디스플레이. 속성을 변경시켜주는 기능입니다. 얘를 잡아다가 어디에다가 여기에다 넣습니다. 걔는 탑보드에 넣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탑보드에. 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변환이 있습니다. 변환. 집어넣습니다. 변환. 편집에 곡선이 있네요. 곡선. 편집에 곡선. 편집에 곡선. 그 다음에 첫 번째 다운으로 넣을게. 트리밍. 그리고 코너 트리밍. 분할. 필렛. 느리기. 곡선 길이 등. 네, 이렇게 올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크기가 너무 크죠? 좀 크기를 바꿀 거예요. 기본 곡선을 마우스 세 번째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와서 큰 크기 스타일에 두 번째 있는 항상 아래에 아이콘 및 텍스트를 넣겠다. 얘는 크기가 안 바뀌어요. 자, 얘부터 마우스 세 번째부터 얘는 작은 크기가 아닌 중간 크기의 항상 아이콘 및 텍스트. 작게 할까? 작은 크기 항상 아이콘 및 텍스트. 자, 곡선 못하기도 항상 작은 크기 스타일에 항상 아이콘 및 텍스트. 마찬가지고 전부 다 요걸로 바꿉니다. 항상 아이콘 및 텍스트 소형 아주 작은 크기. 자, 그럼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자, 안되면 없으면 이제 여기까지 일단 추가하고 다음에 필요한 또 아이콘들은 지금 방금 하는 것처럼 올려보냅니다. 그럼 닫기를 누릅니다. 그럼 이제 아이콘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아이콘 들어갔는데 이거를 나중에 NS를 껐다 키면 다시 없어져요. 이거를 저장해야 됩니다. 그 저장된 파일을 롤이라고 합니다. 롤 만드는 거예요. 롤을. 그래서 내용 위에 걸 누르고 자, 여기를 역시 마우스 세 번째 버튼 그리고 새 사용자 역할. 그럼 여기 이름이 떠요. 마이롤. 근데 요거는 이름 바꿨자 파일 이름은 마이롤 아마 영어로 나올 겁니다. 그래도 이제 78개 여기는 안 헷갈리도록 78개 영어로 롤. 자, 그리고 이미지 파일 하나 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자, 왼쪽에 시작을 누르시고 쭉 내려가면 윈도우 관리도구 이 안에 보면 윈도우 보조 프로그램 아니고 여기 안에 보면 그림판이 있네요. 윈도우 요 시작에 눌러서 어디 보면 W에 윈도우 보조 프로그램 그 안에 보면은 뭐가 있다? 그림판이 있습니다. 그림판을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판 사이에서 일단 바탕화면은 여기에 페인트 모양을 누르시고 페인트 모양 누르시고 색깔 노란색 할까요? 여기에 바탕화면을 딱 클릭합니다. 색깔 노란색 되죠? 자, 그 다음에 글자를 쓸게요. 글자는 A 누릅니다. A. 그리고 여기 와서 그냥 한번 클릭할까요? 자, 그럼 이래 되죠? 이때 여기에 영역을 잡아다가 중간방에다가 딱 놓고 여기는 여러분 78기니까 70 색깔을 빨강색으로 그리고 여기 글자는 78기 크기가 너무 크네요. 여기를 48 78기 이래갖고 글자를 중앙 정도에 딱 오게 설정을 시킨 다음에 빈 바탕에 클릭. 이거 나서 이제 저장을 합니다.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리고 얘는 C 드라이브예요. C 드라이브의 사용자 자기 컴퓨터 이름 app 데이터 로컬한데 가면 지멘스 있죠. 지멘스 NS100에 갑니다. 롤이 생겼습니까? 롤이 생겼죠. 롤 하면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를 78기 자,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걸 PNG로 저장하면 안 됩니다. 요걸 딱 누릅니다. 그러면 24비트 비트맵이 있습니까? 네, 요거를 바꾸셔야 됩니다. 비트맵으로. 네, 다 했으면 저장. 얘는 꺼도 되겠죠, 이제. 자, 찾아보기 합니다, 여기서. 지금 역할 특성에서 78기 롤이고, 비트맵 찾아보기. 역시 똑같습니다. 이걸 제가 초반기에는 자주 들어간다고 했죠.
C 드라이브예요. 사용자 BW1-100 app 데이터 로컬 gms BW N-100 롤 가서 78기 비트맵을 클릭하고 오케이. 그럼 비트맵 경로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다 되었으면 확인 누릅니다. 그럼 왼쪽에 78기 롤이 들어왔으니까 자, 한번 바꿔볼게요. 내용 내가 잘못해갖고 아까 누르지만 않은 보급을 눌렀다. 그럼 다 날아가죠. 만들었던 거. 큰일 났다. 다시 만들 필요 없이 사용자에 가서 여기 있는 롤을 누르면 내가 배치해 놓은 장소로 다시 모여라. 그러면은 아까 세팅했던 것들 다 올라옵니다. 이렇게. 하다가 쌤 이거 기능 하나 추가했는데요. 추가하면은 여기를 마우스 세 번째 버튼 역할 저장 누르면 됩니다. 알겠죠? 하나 새로 추가하고 마우스 세 번째 버튼 눌러서 역할을 저장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